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0% 돈 되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자산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11월 말일이고요. 내일이 또 12월 첫날이네요.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마다, 새 주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마음도 다시 생기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100%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100%가 어딨냐라는 말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하죠. 투자에 그것도. 근데 여러분, 부동산 중에 토지 투자는요, 특히나 신도시에 투자 지역은 100%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는 확실한 거, 안전한 거를 원하는데요. 원한다고 말씀은 해요. 누구나. 안전하고 확실한 그런 거 있으면 정말 집도 팔겠다라든지 뭐 떼빚을 얻어서라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부하신 분이 떼빚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집을 팔아서 한다 만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공부가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근데 100% 성공하는 법칙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부동산이 땅값이 오르는 이유와 원리라고 할까요?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게 바로 뭘까요? 개발되는 거죠, 개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발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개발지 중에서 어떤 개발이 제일 안전하냐? 전국적으로 지금 개발이 얼마나 국가가 개발하는 것도 있고 지방사업으로 개발하는 것도 민간 개발자들도 어마어마하게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개발 사업 중에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찾아내는 게 첫 번째 또 중요한 거고, 그걸 찾아내고 그 지역 중에서 또 가장 확실한 베스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거, 그걸 또 찾는 게 두 번째, 지역을 선별하는 게 두 번째 문제이고, 이렇게 계속 추려 나가는 부분인데,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지역에 한계를 두죠. 내가 아는 지역. 전체 대한민국을 과연 글쎄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보고 나 토지 투자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이 이 지역에는 무슨 개발이 지금 현재 있지? 무슨 지금 교통 인프라에는 어떤 사업들이 있지? 이거 다 조사하고 하시는 분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전문가는 그걸 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지역을 선별을 해내기 때문이죠. 가장 투자해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지역을 선별하려면 그걸 반드시 해야죠. 안 하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새만금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자산을 맡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구역 안에 제한을 두고 고객한테 최상의 물건이라고 추천을 해주는 분이고, 새만금을 지금 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땅을 다 분석해서 지금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국가사업이 새만금이구나, 요걸 아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이밍도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새만금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시작한 타이밍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어떻게 했고 언제부터 그거를 하고 어떻게 새만금을 보면서 그 방향을 설명하면서 왔는지 그 내용을 아셔야만 해요. 왜 미스가 나냐? 최근에 새만금만 알기 때문이에요. 우연히 새만금을 접한 거죠.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10년 전, 5년 전부터 국가사업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국가사업 중에서 선별해서 지금 매 연도마다 최고의 지역을 선별해서 최고의 타이밍을 갖고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성공할 수밖에, 인구가 유입할 수밖에 없고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선별해서 그 지역을 먼저, 그것도 국가가 허가해 놓은 땅으로
건축이 이미 허가되어 있는 용도의 땅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확실하게 허가가 되어 있는 땅으로 개발되는 땅이죠. 개발되는 주변 땅이 아니고 이것같이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확실하고 안전해야 돼요. 확실하고 안전해야 돼요. 말씀은 하시는데 이게 이 허상이라고 할까요? 제가 여기도 표현한 것처럼 이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이상과 현실을. 말씀은 현실적으로 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선택을 이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투자에는요 수익률이 다 나와 있어요. 많으면 좋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분은 자기 내 안에 허상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합리적인 돈을 주고 합리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거조차도 기준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현혹되기 아주 좋습니다. 허상에. 그래서 투자는요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정말 냉철하게 사고를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돼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투자에 성공하고 전문가, 부자들의 특징은요, 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서 부자들을 찔러도 피 한 방울도 나, 밥도 안 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관점이 틀려요. 조금 이제 가난한 분이라고 좀 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저기 없으신 분들은 뭐냐, 어디 가서 막, 내가 날게, 이거 정말 잘하시거든요. 하지만 부자들은 사야 할 자리에 사고요, 내야 할 자리를 분별해서 소비를 해요. 절대 나의 좀 나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안 사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이런 남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소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때 차 한 잔 사는 거고 커피 한 잔 사는 거고 왜 그 사람들은 돈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는 사람도 가리고 만나는 장소부터 모든 걸 다 가리고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을 하는 반면 정말 내가 가서 일하지 않으면 노동수입으로 100% 의존하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자산 구조를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부자들이 술을 안 먹고 무의미한 모임들을 안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공부가 돈인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공부로 시행착오를 다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가면서도 하지만 그걸 줄여가는 거죠. 정확도를 높여가는 거. 없는 사람일수록 여행이 더 잘 가요. 있는 사람일수록 차가 안 좋아요. 그걸 인식하는 분도 있고 아닌지. 왜 차들이 근데 좀 부자들 분들 차를 법인 같은 거 이렇게 회사 운영하는 법인 어차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차를 좋은 걸로 타죠. 그지만 정말 그런 비즈니스가 아니신 분들은 부자들이요. 제가 아시는 모든 부자분들 진짜요. 그 세금을 내야 하는 어떤 기업체 운영하지 않는 그냥 투자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벌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체 운영하시지 않는 분들 차요 정말 검소해요. 정말 진짜 기업체 법인체로 해서 세금 나가야 하는 그런 업체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만 차들이 좋아요. 그것도 렌트하는 거죠. 렌트. 세금을 충당하는 거죠. 어차피 세금을 내는 거 좋은 차나 타죠. 자기를 지켜주니까요. 그렇게 소비도요, 생산 소비를 하지 지출 소비를 안 해요. 이 말은 그 전에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투자에 성공하고 싶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투자해서 성공하고 싶다, 특히나 땅, 토지로 성공하고 싶다. 여러분, 내가 살 때 확실하지 않은 것은요, 이상이고 허상이고 욕심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살 때 도시지역에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주거지 땅을 못 산다고 하면, 주거지 땅이 아니라고 하면 안전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발될지 못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도 오르니까요, 낮게라도. 그거에 만족하시는 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정말
내 이 정말 이 귀한 돈으로 정말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 투자에는요 무조건 원금 삽세예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이 뭐예요? 신도시 지역에 국가에서 핵심 도로 내주는 그 축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는 축 도로에 주거지 땅입니다. 신도시 개발지역 땅은 2종, 3종 이런 거 허가도 안 해놔요. 상업지나 중공업지 같은 것도. 땅의 활용 가치, 용적률은 낮지만 도시지역, 건물지는 땅 중에 용적률은 낮지만 활용도는 가장 높은 상가와 주거를 같이 줄 수 있는 일반 주거가 신도시 개발지역에 살 수 있는 거의 99%예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막연하게 땅 사놓고 모르겠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오늘도 많은 분하고 얘기하죠. 사람도 신분이 그래요. 신분은 없다고 하지만 다 똑같고 부자는 밥 안 먹나? 먹는 거 틀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다고 하지만 솔직히 금수저 흑수저가 태어나는 게 다른 게 있듯이 땅도요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분이. 도시지역 땅은 국가가 아예 법상으로 개발하는 땅, 개발하면 얘부터 먼저 개발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서두에 시작했던 게 뭐죠? 땅값이 오르는 건 개발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땅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땅 중에서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내가 1억 투자하고 똑같은 기간에 어떤 사람은 3억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10억에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100억, 200억까지 가는 거 뭐냐? 똑같은 1억을 투자하거든. 그게 입지입니다. 하지만 이 입지의 용도가 받쳐주면 가장 최상이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100%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가 될지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에워싸고 있는 건 비도시 지역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거는 국가가 보존을 하겠다라고 보존 목적으로 분리를 딱 해놨다니까요. 법으로. 법이나 제도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시면 법 아짤 없다라는 건 아시는 분은 알아요. 근데 경험이 없는 분은 그래도 혹시 있지 않겠냐, 혹시 뭐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이 혹시가 욕심이에요. 혹시가 허상이고요. 혹시가 과욕이죠. 내가 도시지역의 뼈대로만 허가되어 있는 일종 중에서 입지를 분석해서 상가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 주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전원주택들이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지와 환경 조건과 교통망을 갖고 있는 이 입지가 있고요. 주거용도 똑같은 일종인데도 타워로밖에 올라갈 수 없고 위치에 있는 게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이 중심지에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또 상업 밀집 지역에 있는 주거지 땅이에요. 그러면 용적률로만 단순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일종인데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상가가 밀집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는 입지와 면적과 모든 걸 교통망을 다 갖고 있는 그 땅을 제가 산다고 했을 때 나는 1억을 투자했는데 자 1억에 일종 일반 주거면 200% 나와요. 용적률 200%. 내가 100평 사면 200평 짓는 땅이라는 거죠. 그걸 했는데 내가 이 땅을 입지가 상가 밀집 지역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거리, 오거리, 삼거리 코너의 땅을 내가 샀어. 이해가세요? 그러게 됐을 때 이 땅은요, 여러분 200%가 아니고요, 1300% 갈 수가 있어요. 일반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1300%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보장이 되잖아. 200%에서 1300%는 1100% 나네요, 수입이. 1100%가 나요. 그럼 얼마인가요? 내가 1억이면 10억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현재는 일종 일반적으로 돼 있는데 입지상, 조건상, 주변 환경상 모든 것들이 아파트 부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면적도 그렇고 교통도 그렇고 입지상도 그렇고. 이해가세요? 그래서 내가 일종 일반 주거지만 아파트 부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그 지역에
땅을 1종을 사면 저는요 용적률이 아파트 부지는 250%거든요. 50% 이미 올라갔습니다. 단독 주택지하고 아파트하고 평당가가 어디가 더 높나요? 아파트가 더 높잖아요. 그렇게 수익률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게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싼 땅. 대박은 개발되면 대박 나서 팔자 바꾸는 땅인데 안 되면 쪽박차는. 쪽박은 좀 아니겠네요. 그래도 오르긴 오르니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제 관점에서는, 전문가 관점에서는 1년마다 배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걸 못 사고 뭐 비도시 지역에 몇 년, 한 10년에 한 1배 오르는 그런 땅을 샀다. 뭐 손해 아닌가요? 저는 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손해로 보는 거고 자꾸 극단적인 표현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듣기 싫은 분도 있고 그게 다가오는 분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게 이제 유유상종으로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거. 저는 이제 워낙 투자 쪽을 일을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말을 이렇게 틀리게 한 것도 꼭 잡아줘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싫은 사람은 너무 싫어하겠죠. 그거를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그분도 아실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의 관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꿔주는 건 관점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보는 시각을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개인 관점에서, 너무 개인 중심의 관점에서, 본인의 관점에서, 전문가의 관점으로, 그리고 개발자들의 관점으로, 그래서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미래학자들의 관점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하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그리고 나는 지금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부자들의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전환해 주는 게 그게 바로 사용하는 언어로 교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죠. 안 되는 분은 저하고 인연이 안 되는 거고 되는 분은 그게 이제 본인에게 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무한성장을 한다라는 그 말들이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솔직히 너무 긴장도 하고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저는 이게 뭘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에 이게 있었어요. 갑자기 얘기 드리려고 하니까 이상과 현실, 실상과 허상,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제 영상 그 전에 싹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얘기는 제가 초반에 상당히 많이 거론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최근에 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수없는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뭘까 이거예요. 이거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상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투자는 현실적으로 내가 계약을 할 때, 투자할 때 걔가 도시지역이 아니면 개발이 된지 안 된지는 보장을 못한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전하고 확실한 게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왜 그걸 선택을 못하는 게 뭐야? 보고도 못하는 게 뭐야? 주변에 싼 땅이 있다니까. 싼 땅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저는 바보예요? 주변 땅 몰라요? 정말 모를까요? 그래서 이 땅을 선택했을까요? 너무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참 이 얘기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 좀 약간 사적인 얘기지만 또 이거를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하고 가족하고 자녀하고 이게 불화가 심한 가족들 보잖아요. 엄마도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아이들도 정말 가슴 아프거든요. 근데 관점이 뭐냐, 모든 게 엄마의 기준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엄마의 관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관점에서 사랑 방법도 하고, 아이가 싫다면 안 해하고, 서운해도 내가 안 해주고 끊어줘야 하는 거예요. 왜? 그거는 결론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니까.
아이를 위해서기 때문에. 근데 말은 아이를 위해서인데 아기가 물론 여기에서 또 이제 가려서 들으셔야 돼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하게 안 해주면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는 지금 너무 일을 늦게까지 하고 피곤한데 밥 먹고 자라고. 근데 아이는 지금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을 자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엄마의 방식은 일어나서 피곤할 때 먹으라고 밥을 차려놓고 어머님이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자려고 하는 애한테 굳이 먹고 자라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삐걱삐걱이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 관점 차이예요, 관점. 제가 말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토지 투자가 부자가 되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냐? 이 토지를 사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특히나 개인들, 제가 말했죠. 비도시 지역은 지금 안 사도 살 수 있는 땅이고, 그거는 개인들이 산 땅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요만큼 받고 싶어도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개인이 줄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회사에다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줄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땅을 갖고 가만히 기다리면 걔네들이 와서 사는데, 왜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 사놓고 이럴 줄 몰랐네, 중개사 나쁘네, 어쩌네, 친구인데 그럴 줄 몰랐네, 장모님인지 그럴 줄 몰랐네, 처제인지 그럴 줄 몰랐네, 어떻게 가족한테, 친구한테, 친척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하신 분은 중개가 업이에요. 본업 전문이에요. 중개라는 게 본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만한 가격하고 여러분들이 만한 지역을 선별하면 요 상품까지 선택하면 그걸 찾아주는 사람이지, 투자로 해서 이 사람의 수익률을 어떻게 날 수 있다, 이런 거 투자 타이밍부터 관리까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래요. 그분이 팔아준대요. 당연히 중개하는 사람은 살 때도 돈 받고 팔 때도 돈 받잖아요. 중개니까. 당연히 그게 일이니까 당연히 해주는 거죠. 그게 고객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팔아준다고 하니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개하는 일에 대한 그 원리를 모르는 거고, 투자하시는 전문가들의 원리를 모르고, 개인이 땅을 사는 원리도 모르고, 너무 원리적으로 경제의 개념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극히 개인적인 관점과 생각과 감정까지 넣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배제시키고, 현실이 뭐냐? 토지이용계획원의 도시지역에 건물지는 용적률 건폐율이 나온 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 제가 너무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한 분의 또 피해자가 생겨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도시지역이라고 너무 이게 말을 풀면 너무 힘들어지고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자꾸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자연녹지라고 하니까 이게 도시지역 땅이니까 자연녹지를 샀다라는 거야. 근데 완전 변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지역에 주거지 땅, 상업지 땅, 중공업지 땅, 여기에서도요, 종로가 주거지만 해도 6개로 나뉘고요, 상업지도 3개로 나뉘고, 중공업지도 나뉘어요. 전용 주거지가 있고, 일반 주거지가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고, 3종이 있고,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거지 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워낙 모르는 분은 주거지 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지역이라고 써있는 자연녹지를 사셨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말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전용도 아닌 제1종 일반 주거 2종도 있으면 아파트 만들겠다고 국가가 허가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허가해놓은 땅을 사야만 아파트 개발하는 회사들이 아파트를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신도시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 아파트 부지가 사기도 어려워요. 솔직히 도로 나기 전에 아파트 부지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사야냐 말하냐 고민한다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죠. 근데 또 1종, 2종 이런 거 얘기해 주니까 또 어쩌면 현도시 가서 사요, 또. 현도시, 신도시가 될 곳을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리는 대로 듣는 거죠. 아는 만큼 듣는 거예요. 모르면 들리지도 않아요. 신도시라는 거는 개발이 돼야 할 지역인데 이미 개발된 지역에 1종, 2종 이런 걸 산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공감은 해요, 얼마든지. 신도시 생기면 상권이 움직이잖아요. 주거가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한 대 살 때는 현도시 보이거든요. 제가 진짜 나는 토지 투자 처음이다. 왕초보다.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마음에 들잖아. 여러분 마음에 드는 땅은 의심하십시오. 돈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땅은 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땅이 있을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해도 좀 안 되는데. 일단 토지 이용 계획원을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왜 기획부동산이 연에 1조씩을 임야를 팔아서 1조라는 시장을 운영을 해요. 기획부동산이. 근데 그분들이 다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 보고 샀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제가 말하죠. 저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안 분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한 땅이 도시지역에 개발하는 땅이야? 국가가 도로를 내준 요충 도로에 있는 땅이야? 요거를 확인하시라고. 서류를 보시라고. 사람 믿지 말고 서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을 일 없습니다. 서류 보고 사세요. 서류. 경매 같은 거 공부해 보신 분들, 또 법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들, 수많은 사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류. 근거 서류. 증거 서류. 서류를 증거하라고 하잖아요.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투자 타임 이 시점에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계약하는 그 상품이 현재 신도시 개발 지역에 요충 도로에 붙어있는 도시지역이 땅인지를 하시고 사요. 그게 안전하고 확실한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간 안에 그러니까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수익이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싸서 싼 땅 샀는데 20년 10년 가갖고 쬐게 받아 오르고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사람은 살 때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엄청 현실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정말 사실상 이상적인 로 국민들이 사고를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보신 분은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유대인이 현실적인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장 오늘 내 앞에 먹을 돈, 먹을 거, 내 앞에 이게 해결 안 되면 그 후에는 후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현재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되면 되는 거고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할게 이 말에 되게 잘 믿는 거죠. 현혹되고. 그래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현실.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이게 비본질이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투자에는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감정적으로는 중요하겠죠. 내가 그냥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혼자 안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을 샀는지 위험한 땅을 사놓고도 그냥 나 혼자 안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한테 샀기 때문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본질하고 비본질 이제 중요한 사실과 중요한 핵심이 뭔지 팩트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 알고 모르고 어제 보고 오늘 당장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그냥 막말로 지나가다가 1000만 원을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주신 건 주신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경찰서에 줘야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좀 얘가 좀 이상하지만 알아듣는 분은 알아들어요. 제 고객님들은 좀 수준이 높으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다 알아듣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 투자할 때 현실적으로 해라. 내가 지금 투자할 때 도시지역에 건물 짓는 땅, 용적률 나온 땅 아니면 수익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도시지역에 측량이 끝나서 측량 말뚝까지 싹 그렇게 돼 있는 도시지역 땅을 해요. 도로 보상이 다 끝난 땅을 하고 이처럼 안전하고 확실하고 토지 연계획이 다 나오고 이렇게 확실한 게 있는데 여러분 기준에 비싸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비싸죠. 여러분 도시 외곽지는 개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이고 용적률이 100평3에 220평 40평밖에 안 되는 땅이고 바다 깔아서 그리고 도시지역은 60% 100% 아니 200% 250% 400% 1300% 이렇게 올라가는 땅이고 당연히 높죠. 여러분 땅이 틀리다니까. 여러분 바닥 까는 것도 틀리고 위도 그렇고 그리고 도시 외곽지에 위로 올리면 뭐예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진짜 아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밀집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땅을 사야만이, 도시 중심지로 가야만이, 용적률 높은 곳으로 가야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제발, 제발. 지금 도시지역 아닌 땅이 나중에 도시지역 될 수 있다고. 나중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아니면 안 될 수 있는 걸 왜 생각을 못해서. 그게 욕심이 그걸 잠깐 가리는 거예요. 탐욕이. 불의와 타협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아니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그렇게 현실적인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100% 성공하면서 계속 100% 명중, 백발백중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인 분이 그러는 거예요. 투자하는 타이밍이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여러분 도시지역 땅 저를 통해서 아신 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도시지역 이제 조금씩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서도 분별을 해내셔야죠.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자, 도시지역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입지를 볼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남의 말을 인용해서 하는 사람하고 경험을 해서 실전 경험을 토해내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다르지 않나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도시지역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었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얘기는 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의 안목이고 여러분들의 그 공부를 한 경험에 대한 안목이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한 건데, 처음이어서 모른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걸 접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을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팩트를, 본질을 보시는 분이고, 하는 선택마다 꼬이고 계속 기 얇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상적이고 허상적인 거예요. 욕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과한 욕심으로 인한 허상과 이상을 자꾸 쫓게 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시지역 저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 도시지역 땅 이제 새만금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입지 좋고 갖고 있는 거 없어요.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거 아니라 이제 타이밍이 도시지역 땅을 못 사는 타이밍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한 두 석 달 전에. 지금 더 심해요. 아주 심해요. 내년 초에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루 일 안 한다고 회사가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하루 시간을 내고 안 내고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어떤 걸 우선순위를 해야겠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인가요? 어떻게 내가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건지 여러분